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해설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자 기사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푸틴의 그 룰렛이 도대체 어디로 떨어질래나 너무 궁금하죠?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War in Ukraine, 유크레인에서의 그 전쟁에 도대체 세계적으로 글로벌 컨시퀀시스가 뭐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당연히 human suffering. 전쟁이 일어나면 사상자들이 많이 나오니 휴먼 서퍼링 당연하고요. 이코노믹 샥,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밀 최대 생산국, 철 최대 생산국,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서방 국가로 막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다 보내고 있고, 이러니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코노믹 샥이 오는 건 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geopolitical realignment,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리얼라인먼트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이제 남의 국경을 다 따르게 거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당장 이제 영향을 받는 건 어디겠습니까? 중국과 타이안, 그죠? 중국과 타이안의 아주 문제가 또 대두될 거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대두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뭐지?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 안보에 대한 셈법을 다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들이 나토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더 서방 국가에 기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는 더 이제 나토의 기능이 더 이제 커지면서 지정학적인 어떤 재배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가 모스크바예요. 여기 우크라이나인데, 여기가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병력을 배치했다라는 거잖아요. 푸틴이 여기에다가 이쪽 동쪽에다가. 그리고 요 위가 이제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벨라루스가 되게 친러적인 국가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군사력을 팍 결집을 시켜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크림반도, 크리미아 페닌슐라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푸틴이 벌써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게 3면이 지금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 서양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다 파이프라인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이 일로 가고 있으니 이 에너지에 대한 또 심각한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 러시아와 이 강대국과 이 유럽과 이제 미국을 포함한 이쪽과의 어떤 완충 지역을 하는 그런 아주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되게 비옥한가 봐요. 아주 밀이라든지 아주 어떤 천연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천연 자원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about invade Ukraine. 과연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인베이드 할 건가? 전면전을 벌일래나? 전쟁을 시작하려나? 아니 러시안 트룹스를 보니까 보더에 있는 러시안 그 군대를 보니까 꼭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is he bluffing? 으름장을 놓는 건가? 왜? To extort concessions from his neighbor and the West. 그 서방 국가라든지 그 EU 국가로부터 이권을 하기 위해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러핑 하는 건가? 으름장 놓는 건가? 아무도 모르죠. No one can be sure.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푸틴스 인텐션을. foreign minister도 알 수가 없대요. 외교부 장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fighting is about to break out. 싸움이 이제 발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면 the world need to understand the stake. 이 세상은, 세계는 도대체 이해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스터 푸틴이 과연 full scale invasion,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 어떻게?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브까지 깊숙이 가가지고 overthrow the government, 키이브의 정부를 완전히 함락하는 그런 full scale invasion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annex more territory in eastern Ukraine.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쪽의 영토를 그냥 조금 더 합병하는 그런 식의 small war를 할 것인가? 마치 푸틴이 grabbed in 2012
2014년에 그 크리미아 반도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스몰 워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동부 쪽에 있는 그 돈바스라는 그 지역이 철이 되게 많이 나는 지역인데요. 거기가 이제 그 친러 성향의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돈바스에 있는 크렘린 백트 세퍼레이트들을 세퍼레티스트 그 분리주의자들을 구원하려고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면전을 할 것인가? 스몰 전쟁을 할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푸틴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미스터 푸틴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래서 푸틴한테 애드밴티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푸틴은 팰러스 초이스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위험천만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큰 전쟁은 전면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엑스트라 오디너리 리스크가 옵니다. 아주 상상 이외에 예상 이외의 위험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소규모 전쟁을 하냐? 스몰러 전쟁을 하면 그러면 스몰러 전쟁을 하면 이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를 함락을 못해서 유크레인의 그 정부를 정부를 완전히 그 꺾지 못하면 함락을 하지 못하면 이 정부가 어디를 향하게 되냐 하면은 웨스턴워드 드리프트 그 서양을 향하려는 서구로 기우는 행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서구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거를 이제 홀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또 더 큰 전쟁을 해야 되나? 큰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full Russian invasion 같은 경우 만약에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 그러면 이거 1940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크레인이 democratically elected European government인데 민주적으로 완전히 선출된 유럽의 정부가 완전히 first toppling 되는 그런 최초로 실각되는 사례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도 캐주얼티스 어떤 많은 사상자들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유크레인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이쪽은 친러 성향이고 뭐 어쨌거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친족 관계, 패밀리 타이를 맺고 있는 그런 슬라브족들도 아주 많은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heavy sanction으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제재, 심각한 제재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은행 같은 경우는 harshly penalized 되는 거죠. 완전히 혹독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crucial American high-tech component 첨단 기술 부품도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또 울트라 리치 엄청 돈 많은 거부. 물론 여기에 미스터 푸틴도 이제 석하지만 푸틴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죠? 권력 있으면 돈도 좀 가져가기가 불투명한 사회일수록 독재 사회일수록 권력과 돈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푸틴과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울트라 리치인 사람들은 외국에서 어브로드에서 돈을 스펜딩도 못하고 세이빙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게 평범한 사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러시아가 지금 over the past 7 years 지난 7년 동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living standard 생활 수준이 되게 낮았대요. 완전히 떨어졌대요. 그런데다가 그 떨어진 그 living standard가 더 lower, 더 낮아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strategic cost, 아주 전략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every country in its shadow, 러시아의 섀도우에 있는 그림자 안에 있었던 그런 그늘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revise its secret calculation, 자기네 나라의 안보 계산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토라는 것은 어딥니까?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토 뭐의 줄임말일까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 나토, 이 북대서양,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동유럽, 서유럽 국가들, 이곳들은 Eastern members, 이 동쪽에, 동부 쪽, 이런 유럽 멤버들을 더 이제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경우가 이 얼라이언스에 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한테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적인 어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컨시퀀스를 서바이벌을 할 수 있어요. 서바이벌을 견뎌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크림반도를 이제 가지고 갈 때도 그 GDP 한 1% 정도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벌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숏텀으로 봐서는 그 어떤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센트럴 뱅크의 외환 보유고가 $600 billion, 6천억 달러에 이른대요. 6천억 달러면 얼마큼이냐 하면은 이런 생션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런 생션을 제재를 견뎌낼 수 있고도 남은 그런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보면은 뭐 견뎌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션으로 인해서 되게 고통은 이제 있기는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 6천 달러의 보유액을 갖고 있어서 이 제재를 견디기에 충분하고도 남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런 political gain, 어떤 정치적인 이득은 사실은 푸틴 같은 경우는 외세의 어떤 그 공격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외세의 공격이 있으면 푸틴은 더 독재를 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더 좋지만 내부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내부에 어떤 난관이 있으면은 푸틴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얻은 이 정치적인 이득은 국내의 난관에 의해서 압도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푸틴한테는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큰 이제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해서 막 이제 러시아의 경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으면 자기 정치적인 입지도 안 좋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less ambitious invasion을 해야 되나? 덜 야심만만한 침략을 할 계획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limited war를 하는 거예요. 더 작은 전쟁. 그러면 리미티드 워를 하면 괜찮냐? 제한된 전쟁을 하면 괜찮냐? 안 괜찮다라는 거죠. 역시 많은 lives, 생명을 다 빼앗아 갈 거고요. 그리고 hard to contain, 억제하기도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생션이 비록 라이트 하더라도, 그런 경제적인 제재가 라이트 하더라도 painful 하기는 마찬가지고요. 러시아가 서양으로부터 이런 웨스턴으로부터 자꾸만 디커플링 하려고 하려는 게 가속화되겠죠.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냥 탈동조화. 이런 것이 이제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완전히 이제 서양하고 완전히 이제 완전히 더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다가 만약에 그 유크레인에 있는 키이브 그 도시를 그 수도를 거기에 있는 정부를 점령하지 못하면 그 정부가 계속적으로 인디펜던트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 키이브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정부는 더 어느 쪽으로 향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더 서쪽으로, 그죠? 서구 쪽으로 조인하려는 그 노력이 리더블, 배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 이 동부 쪽에서는 이 러시아의 이 모스크바의 이 잔혹 행위 때문에 완전히 모스크바의 진절매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가까운 모스크바랑 더 이상은 클로저 타이 가까운 유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열망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한테는 굳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의 이런 행위들이 유럽에서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건 뭐 우크라이나 사람이 걱정되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러시아의 그 푸틴의 그 정치적인 입지가 더 걱정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걱정이죠. 거기 이거
파이프 가스가 막 깔려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 공급이 차단될까봐 러시아가 가스관을 딱 잠가버릴까봐 이게 너무 걱정입니다. 그죠? 가뜩이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겨울이고 에너지 비용이 엄청 높아지고 에너지 위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한 거 있었거든요. 에너지 위기. 네, 저희가 이코노미스트 기사해 놓은 거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또 에너지 위기라는 그런 유튜브로 설명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세계 전체적인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 유럽은 또 어떤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관이 차단될 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스관이 차단이 안 될 때도 absence of cut-off가 있을 때도 2022년도의 에너지 지출은 1 트릴리언 달러예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2019년에 비해서 twice as much as, 그죠?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2년에 예상되는 에너지 지출도 이렇게나 큰데 완전히 가스관이 막혀버리면 진짜 황당한 거죠. 그리고 전쟁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저 commodities, 어떤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미치고 있습니다. 오일은 벌써 스파이킹, 기름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 world largest exporter of wheat, 밀 최대 저기입니다. 그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먹고 사나, 그죠? 뭐 먹고 사나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크레인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러시아 다음으로 아주 큰 밀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메탈, 어떤 철강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타이트 마켓이잖아요. 완전히 코로나며 뭐며 가뜩이나 경색된 그런 시황인데, 이런 경색 시황에서는 이런 조그만 스몰 샥도 커머더티 프라이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전쟁이야말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그 작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뭐 물 보듯이 뻔한 일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성공을 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Successful invasion 같은 경우는요, destabilizing political precedent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정한 정치적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오더라는 거, 세계적인 질서라는 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적어도 이런 norm이 있습니다. 어떤 norm이냐면 countries do not redraw other countries' borders by force of arms. by force of arms. 어떤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보더를 자기네대로 침범을 다시 그리지 않는 그런 규약을 갖고 세계 질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맘대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그 국경선을 착 다시 그려버리면 완전히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은 선례도 남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트룹스를요, 지금 벨라루스에다가 놨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우크라이나 위쪽에 벨라루스가 있는데, 벨라루스 위쪽에도 이제 트룹스를 놨습니다. 트룹스가 지금 뭐를 지금 탐색을 하고 있냐면요, 나토의 어떤 방향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나토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콜렉티브 시큐리티 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집단 안전 보장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등치 큰 걸 상대하려면 이게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은 an attack on one member is an attack on all.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한 회원국 하나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니까 같이 똘똘 뭉쳐서 같이 대항한다 라는 그런 컬렉티브 시큐리티 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벨라루스에도 군대를 두고 이제 여기 동향을 막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강경하게 이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푸틴이. 그리고 그 푸틴 같은 경우는 유럽에 대한 이제 미국의 어떤 커미트먼트를 없애버릴 기회를 막 즐기고 있잖아요. 미국이 유럽을 이제 이렇게 어떤 미국에 대한 미국의 의무, 유럽에 대한 의무를 탁탁 이제 끊으려고 그런 기회를 아주 러시아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독재잖아요. 그래서 독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악마화해야지 자기의 내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외부의 적을 악마화하느라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것도 그렇게 의존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동안 그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 북한이 적이야 막 다 때려부셔야 그렇지 똘똘 뭉쳐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오랫동안 정권이 유지됐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해외의 적을 우리나라 이외의 적을 이제 악마화하는 그런 이제 거에 것을 의존을 하는 거죠. 이제 푸틴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이제 공격을 해버리면 또 걱정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완, 중국과 요 타이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중국 이게 타이완을 막 완전히 이제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쫙. 그런데 배치되어 있던 군사력이 이 러시아를 격파하기 위해서 가면 여기가 너무 허술해지잖아요. 그때 확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어그레서들, 잠재적인 침략자들이 요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hina invading Taiwan, 중국의 그 대만 침략 가능성이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과 시리아의 그 레짐들도 정권들도 아이고 폭력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고 이제 폭력성을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마다 이제 might is right, 만약에 무력이 정당화되면 이 세상에 disputed border, 분쟁이 있는 그 보더들은 싸움이 끊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그러면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웨스턴들은 3A's,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방 국가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냐? deter, 단념시켜라. 누구를? 푸틴을. 두 번째, keep talking, 계속 얘기해라. 계속 대화해라. 누가 대화를 하겠어요? 외교의 역할이죠. 그죠? 이 외교. 끊임없이 대화해라, 지금. 그 다음에 prepare,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가스관, 그죠? 러시아가 잠가버리면 끝이니 가스관, 에너지 의존도에 대해서 러시아의 의존도를 이렇게 막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끔 에너지에 대해서 prepare, 의존도를 준비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deter Mr. Putin, 그럼 푸틴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방 국가들이, 웨스턴 파워들이 유나이티드 프론트를,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특히 Germany, 독일을 딱 꼬집었어요. 이제 독일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독일은 그런 모호한 그런 거 태도 중단하고 유나이티드 프론트 연합전선 제시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그런 어떤 생션에 부과되는 그런 프라이스 기꺼이 willing to pay 해라. 그리고 점령군에 저항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유크레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마, 우리가 너희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지원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푸틴을 deter, 단념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는 와중에 또 디플로맷들은 should keep talking,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common ground를 찾아야 돼요.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rms control, 군비 군축이라는 어떤 그런 common ground,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그 푸틴이 에잇 하고 큰 칼을 딱 뽑았는데 이거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face saving 어떤 면목을 세워주면서 어떤 클라임 다운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얼굴을 세워주면서 명분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클라임 다운 할 수 있게끔 철회할 곳을 그렇게 강요해야 한다. 이런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푸틴이 이제 전쟁을 그만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명분도 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prepare,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음에 crisis, 그죠? 다음에 올 또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어떤 러시아 가스에 대한 디펜던스를 좀 줄이고 차단하고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그 전환을 해야 된다. 어떻게? 에너지에 대한 스토리지나 저장이라든가 다이버시피케이션 어떤 분산이라든지 에너지 분산 뭐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또 그리고 뉴클레어 파워 핵 발전소 등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안 하면 러시아한테 손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Russia would benefit from better, closer, peaceful relationship with West. 러시아가 이 서방 국가들과 좀 더 좋고 좀 더 가깝고 긴밀하고 그런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는 그동안 계속 benefit 그런 이 혜택을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스터 푸틴이 didn't behave so abominably 그렇게 밉살맞게 이렇게 너무 이 단어가 재밌었는데요. abominably 그렇게 밉살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타인은 유대관계는 available 하다.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말이야. 니네 그렇게 가장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거는 독재가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는 러시아 사람들이 막 외부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딱 그거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할 때만 그런 어떤 이득을 보는 거지. 이렇게 네가 일부러 그렇게 전쟁을 벌리고 이러면은 이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가장 와일리스트 아주 교활한 스트롱맨이 miscalculate 계산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해서 bloody quagmire 어떤 아주 그냥 유혈이 낭자한 수동 속으로 계속 막 러시아가 빠져 들어가면 그래서 막 러시아 사람들이 푸어러 더 가난해지고 더 angrier 화딱지 나잖아요. 그죠? 왜 그냥 전쟁은 해가지고 내가 가서 내 가족이 가서 죽어야 되고 이렇게 힘드나. 그 영토 내가 안 가져도 되는데 더 화가 나고 그다음에 more eager to change 이제 정권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체인지에 대한 독재를 좀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이거가 더 많이 열방이 끓어오르게 되면 그러면 푸틴은 undoing 오히려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푸틴의 독재는 오히려 파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for his own sake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푸틴 자신을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어떤 imaginary threat 이미 러시아는 위협적이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해도 위협적이거든요. 그런 가상의 위협에 대해서 빅토리를 선언해라. 그리고 백다운 해라. 후퇴해라. 전쟁하지 말고 군사력 다 후퇴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푸틴한테도 좋은 거고 다 이제 좋은 거다라고 이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공격성이라는 게 어떻게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을 겪은 또 나라로서 한동안 전쟁 없이 참 평화롭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이제 또 국민들끼리 또 싸우고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아무튼 저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용은요 크리스앤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사이트에 보니까는 일러스트레이션 만평이 하나가 있는데 만평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만평이에요. 보시자면 이거예요.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려왔습니다. 이게 카르스 카툰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푸틴이 이제 곰을 타고 시진핑이 용을 타고 여기 이제 유크레인이 얘한테 물어봅니다. What brings you here? 너 여기 왜 온 거야? 여기 왜 온 거야? 미스 누구시죠? 라고 했더니 저 타이완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만평이 있습니다. 하도 지금의 상황을 잘 묘사한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사서 좀 목소리 좋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가 어떻게 왜 그런지 이제 작동을 안 해서 이거 지금 제가 3번째 녹음을 하는 겁니다. 진짜 결국은 그냥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다른 기사로 같이 공부를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했습니다.